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학생운동을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 소개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정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CBS라고 하는 제가 속했던 조직이 시사 보도 뉴스가 금지당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탄압받는 방송이 된 거죠. 이게 국내에서는 탄압받는 방송이고 언제 무너져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조그마한 방송이라고 그냥 내쳐버렸는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같은 데서 바라보는 시각은 필리핀의 라디오 벨리타스 같은 느낌인 거죠. 한국의 CBS.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에 탄압받는 방송. 독재 권력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원하겠다. 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가진 자 와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전파를 통해서 국민한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파를 통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역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거죠. 생방송 라이브로.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땡전 뉴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이 방송 타고 나가면서 시민의 목소리로 시민의 목소리로 그래서 연결한 죄로 이제 다들 또 한자체 필화를 겪고 그러다가 또 뭐 필화를 계속 겪다 보니까 좀 나가 있어라라고 했는데 86년에 그래서 유럽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때가 금강산 댐 사건이 있고 건국대 사태 있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느긋하게 휴가를 지내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지금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대학생들은 뭐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따뜻하게 보낸다는 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자마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진 거죠. 리포트를 준비해서 하신 거군요. 그래서 2시간짜리 방송을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고 방송을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갑자기 이제 간부들은 절대 못 나간다. 아니 허락을 해놓고 왜 못 나간다는 거냐. 너무 위험하다. 안 된다. 다친다. 음악을 잔뜩 준비하고 들어오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음악 틀겠다고. 방송 대신. 그러나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뭐 옥신각신하는데 2시 시작이거든요. 2시 한 5초 전까지도 싸웠던 것 같아요. 옥신각신. 근데 이쪽에는 음악이 걸려있고 이쪽에는 특집방송 시그널이 걸려있고 근데 엔지니어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나는 결제가 되어 있는 운행표대로 방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특집방송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간부들이 그 엔지니어를 덮치면서 방송을 내리는 찰나죠. 다시 또 우리가 덮쳐가지고 간부들을 들쳐업고 밖에다 내다 버리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회사 측에서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문을 잠궈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죠. 계속 열겠죠. 캐비넷과 의자 같은 걸로 다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방송을 지휘하던 사람은 나중에 한겨레 신문으로 가셔서 사장을 하셨던 고이범 사장. 또 한 사람 PD는 CBS 사장을 했던 한국연 사장. 그다음에 이제 저 셋이 이제 담당을 했고 한참 방송을 막 밖에서 아우성 치는데 알게 뭐야 하고서 방송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서무직에 있는 여성 직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스크럽을 짜고 있더라고요. 방송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 직원들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죠. 그래서 방송을 뭐 한 1시간 20분 정도 하고 내일이면 또 잡혀가겠지 뭐, 뭐 그러던 시절이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면 바로 남산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문동으로 가든지 뭐 아니면 저 치안본부 저쪽 대공분실 남영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셋이 둘러앉아서 너는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고이범 선배는 나는 뼈대가 약해서 때리면 정말 아픈데 뭐 이렇게 하고 한국연 선배는 나는 잠이 많아서 잠 안 재우면 난 진짜 죽음인데 야 너는 막내인 저는요 굶기면 못 참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몇 번의 그런 필화가 있었는데 필화 때마다 그 인간들을 방송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총무 파트로 보내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이제 회사가 또 총무 파트로 보내거나 저는 성우실 근무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민주화가 막 진행될 때라 권인숙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이한열 사망 사건 이렇게 이어질 때니까 기사 한 줄이 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내보내고 방송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근데 그게 걸리면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죠.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았는데 최근에 또 그런 시대를 상기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 그분이 기자들과의 그 밥자리에서 그 오홍근 기자에 대한 회칼 테러 사건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황상무 전 수석은 KBS 입사가 1992년이에요. 그 시절 격차 안에 1988년 사건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 1988년 사건에 시경시청 그다음에 검찰청을 이제 막 돌고 있을 때인데 끔찍한 사건이긴 사건이었는데 뭐 그건 끔찍하다는 건 당연한 건데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많이 때렸습니다.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회사에서 나서는 순간 보도를 하면 잡아채다가 골목에서 두들겨 팬다든가 아니면 남산 데리고 가서 때린다든가 뭐 해갖고 때리고 이제 내보내고 때리고 내보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두들겨 맞고 회사로 돌아오고 퉁퉁 부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아마 1968년인가요? 동아일보 편집국장 직무대리 하던 변영권 직무대리 고인 되셨습니다만 아마 그분이 계셨는데 군인들이 대문을 폭파해버렸어요. 집 대문을. 기폭장치 이런 걸 해가지고요. 뭐 화약을 썼겠죠. 그런 거예요. 본인을 잡아다가 때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더 겁을 주려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를 저질러 버릴 것이냐 이러던 건데 그게 이제 1969년 70년을 기점으로 없어집니다. 슬슬.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령을 진행하다가 계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공화당이라는 자기들의 정당을 만들죠.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뭔가 직접 얼른 끌어다가 때릴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다스릴 수 있다. 특히 데려다가 수사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으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강제 연행 조사가 많지 때리는 일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 전두환 정권으로 들어서서는 언론사를 한 6분의 1, 7분의 1로 줄여버리고 기자들도 당연히 한 1,500명 정도 안팎으로 강제직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언론사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죠. 왜냐하면 기자는 언론사는 6분의 1로 7분의 1로 줄었고 그때는 3조 호황 시대니까 돈은 엄청나게 걸리고 나라가 그러니까 막 언론사마다 광고가 쏟아 부어지던 때죠. 그런데 갑자기 민주화가 87년에 됐는데 88년에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196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황상무 전 수석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81년 11월 연세대 1학년이던 김영보 씨는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흘간 유치장에 갇혀있다 갑자기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 군에 갈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다 마이크로버스에 태웁니다. 커튼을 다 치고 어디론가 데려가죠. 그렇게 가보니까 이제 의정부에 있던 101보충대라는 곳입니다. 20세가 돼야 하는데 이후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모조리 국군 보안사령부에 보고됐습니다. 보안사 기밀자료, 모친의 병환 호전 소식에 김 씨가 기쁜 표정을 지었다는 가족 면회부터 훈련으로 잠이 모자란다고 했다고 동료에게 한 푸념까지 기록됐습니다. 여가 시간에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읽었다, 기타를 다룬다 등 시시콜콜한 신변 얘기가 깨알같이 적혔습니다. 알고 보니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동료가 보안사의 협조망, 즉 끈앞풀이었습니다. 슬펐던 거는 저보다 이제 한 2기수 늦은 동료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전환자를 보니까 친구가 조이 망원이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편지에서 터졌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보낸 글에서 단결해서 싸우자고 적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결박해서 앉혀놓고 맞은편에 이제 서치라이트 같은 틀을 제 얼굴에 쏩니다. 근데 3일 정도를 잠을 안 재웠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졸면은 무자비한 폭행. 김 씨는 결국 문제의 편지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서빙고 분실로 또 옮겨졌죠. 고문에 못 이겨서 제가 제 친구들이나 누구와 무슨 책을 읽었다 뭐를 했다 이런 거를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왔고 수사관이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가 네 친구 누구누구야. 그때 죄책감은 40년이 흘러도 생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당시 고문에 못 이겨 프락치 노릇을 해주겠다며 풀려났다가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 활동을 안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박달남으로 된 거로 발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자가 약 3,000명에 달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인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숙렬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김태홍을 숨겨준 거예요. 2달 동안 숨겨줬는데 기관원들이 들이닥치니까 이게 김태홍 선배 일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순순히 잡혔대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가서 김근태 민주화협의회 의장을 고문했던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문했다. 당시에 물고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박종철 열사가 당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박종철 열사가 당한 고문을 그대로 당한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당했거든요. 서영교 의원도 고문당했어요? 이거 잡혀서 그대로 물에 처박혔다가 하는 그거를 밤새도록 당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그때 뭐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래
잡아 넣으니까 야는 여자가 뭐 이래 잘 버텨 막 이런 식으로 아휴, 그래가지고 끔찍하네. 그 기절한 상황에서도 얘들이 이거 놔주질 않았대요. 기절해가지고 자기는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물에 처박혔다는 거죠. 그래요. 아유. 예, 너 빨갱이지 이러면서 또 심지어는 빨갱이 몇 놈하고 붙어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 기자도 여자입니다. 김태웅 기자를 숨겨줬다고 숨겨준 했던 기자. 그러니까 여자도 뭐 이근환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 조금도 뭐 사정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물고문을 하다가 안 분다고 똑바로 눕혀놓고 수건을 덮어놓고 고춧가루 물을 때려 부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고문을 하는가. 2박 3일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것도 기자라고 그것도 물었대요. 이근환 씨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고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물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고춧가루 담긴 물이 처음에는 조금만 담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도 감정이 격발하니까 있죠. 고춧가루를 확 풀어갖고 붓더래요. 그런 식으로 고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